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여러 유튜브 영상 클립들입니다. 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뭐 새로운 가상자산? 이런 차원을 넘어서,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지, 또 이 흐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이게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왜 지정학적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지 구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하죠. 뭐 비트코인 이런 거랑은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그 달러 같은 실제 화폐 가치의 1대1로 딱 고정되도록, 패깅되도록 쏘이게 된 디지털 화폐, 이걸 말하는 거죠. 테더 USDT나 서클 USDC 같은 거요. 그렇죠. 핵심은 이름 그대로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사가 코인 발행량만큼 진짜로 달러나 뭐 미국 국채 같은 담보자산을 보유해서 가치를 뒷받침하는 구조거든요. 아, 담보가 실제로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 은행들의 국제송금 시스템, 그 스위프트망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또 저렴하게 국경 간 송금, 나 무역 결제에 쓰일 수가 있어요. 네. 뭐 일부 자료에서는 벌써 한국 무역 결제 한 10%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벌써 10%나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은행을 안 거치고 스마트폰끼리 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근데 자료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미국 정부나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상당히 좋게 보고 이걸 제도권 안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민간 기업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한 인상. 왜 그런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인데 역시 가장 큰 거는 달러 패권의 유지, 그리고 강화입니다. 달러 패권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면 뭐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발행사들이 담보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야 하거든요. 아, 그 담보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 수요처가 되고 또 그 담보가 주로 미국채니까 그냥 달러를 갖는 걸 넘어서 미국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효과까지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 테더 같은 회사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진 보유자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와, 민간 기업이 6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기존의 큰 손들이 미 국채 매입을 좀 줄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수요처가 그걸 상쇄하거나 뭐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이게 또 미국의 재정 적자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강화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바로 중국 견제 목적입니다. 중국 견제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본 통제가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통제를 벗어난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 통로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위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금융 문제를 넘어서 완전히 지정학적인 게임의 일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미국의 전력적인 움직임은 당연히 기존 금융 시스템이나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돈이 막 오가면 은행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은행의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 같은 중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그 로컬 통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원화 같은 것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달러 사용이 일성화되는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달러라이제이션이요? 네. 특히 한국처럼 스마트폰 보급률 엄청 높고 또 새로운 기술 받아들이는 게 빠른 환경에서는 이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벌죠?
아까 테더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자료 보니까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상반기에만 뭐 2조 원 가까이 벌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수익 구조가 사실 되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고객들이 맡긴 달러 예치금 있잖아요. 그걸로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사서 얻는 이자 수익. 이게 핵심입니다. 아, 예금 받아서 그걸로 국채 투자해서 이자 먹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고객 예치금에는 이자를 거의 안 주면서 국채 이자는 그대로 받으니까 이게 뭐 수익성이 엄청나죠. 거의 앉아서 돈 버는 구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막 뛰어드는 아주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냥 뭐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스마트폰을 타고 국경 없이 막 흘러다니면서 사실상 글로벌 기축통화처럼 쓰이게 된다면 지금 당신 지갑 속에 있는 그 원화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트렌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경제생활 그리고 자산 가치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